일단 덜 탐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도이치모터 관련한 주가 조작 관련한 김건희 얘기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워낙 여기 관련돼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필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결하게 이제 더 탐사하고 연관돼 있는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더 해보고 싶어요. 일단 현재 정의당이 특검에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이제 조정훈이 법사위에서 깽판을 놓고 있어가지고 김건희 특검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패스트도 아니에요. 어차피 6개월 걸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저거를 내비두고 있으면 언젠가 2차 기한에 대한 법정 시효까지 만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정의당이 저쪽 진영, 정의당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180석이 필요로 한데요. 무소속하고 영예인을 합쳐도 177석입니다. 이게 3석 정도가 모자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숫자 6석이라서 저게 다 들어와야 183석이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때 179석이었잖아. 네. 그러면 우리 쪽 배신자도 있지만 정의당 쪽에서도 3표를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왜냐면 그 당시엔 정의당도 한다고 해서 왔는데 정의당이 6표를 다 줬는데도 사실 한석이 모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모자란 거는 저 김진표 의장. 아니 뭐 의장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있고 뭐 불참한 사람도 좀 있고 그랬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로 만일 진행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6표를 줬어도 그리고 불안할 수 있지. 부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민주당이 오히려 커봐 니네 내부 반란표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구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게 된다는 거지. 나는 걱정스러운 게. 그리고 뭐 언론들이 원하는 수박들의 반란표 이런 게 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상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이거 김건희가 걸리게 되면 캐비넷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숫자를 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서 180원도 돈이 어려워서 죄송해요. 돈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180석을 만들어서 저걸 퍼스트 트랙을 태우는 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조정훈을 협박하는 게 나아. 법사위에서. 그렇지. 그래서 법사위에 올려가지고 도우미가 또 거기서 도우비가 장난질을 해갖고 좌절시키면 더 역풍을 쳐맞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만일 이걸로 가게 되면 김건희 특검을 이 180석 승부를 걸게 되면 이거 솔직히 난 불안하다 싶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없을까요?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반란표가 안 나올까? 그걸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뭐 권은희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 꼬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드는데. 근데 제 생각에 정의당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탈당자가 늘고 있고 정의당 안의 지지자들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80% 이상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더 버티면 정의당은 그냥 다음 총선이 없어지게 되는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정의당은 지금도 다음 미래가 없는데 지금 더 격렬하게 우리를 없애달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없애서 국짐에 들어가게 해달라. 제발 빨리 없애달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아니면 뭔가 심각한 뭐가 걸렸거나 아니면 김건희하고 모종의 미략을 맺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기억나시죠? 그 취임식 파티 때 가서 해맑은 얼굴로 정의당 대표가 이정미 대표요? 그 주고받았던 일단 저는 솔직하게 송작가 TV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정의당 출신 의원들은 전 의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믿지 마시고 그분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한지 방송에 나와서는 세상 정의로운 척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얘기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을 듣고 와 정의당 진짜 쓰레기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의당 섭섭하게 했다는 거야. 네? 네? 물밑에서 그렇게 안철수는 끌어당기려고 막 온갖 뭘 안 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정의당 쪽은 그런 식의 어떤 정의당을 먼저 만나자고 정의당한테 같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런 걸 1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섭섭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니까 오냐 한번 당해봐라 니들 이제. 그래서 심상정 찍으면 윤석열 안 되고 심상정 됩니다. 그런 헛소리를 했구만.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지금 사후 매수를 안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틀어졌어요 라고 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 이 새끼들 쳐 돌았구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미친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끼리 뭔가 짝짝꿍이 있고 뭔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전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니들 당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국짐은 챙겨준다고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국짐을 편들고 있는 거네요, 이 새끼들은. 아하. 그렇게 되나 또? 네, 감정이 일단 상했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을 위한 일은 특히 이재명을 위한 일은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당은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의 사리사욕을 차리기 위해서는 안철수하고도 붙을 수 있고 국짐하고도 붙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국짐, 특히 김건희하고 붙었다고 봐지는 거죠. 결국 지금은 뭐 국민의힘 이중대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하기 싫어서 국민의힘 이중대.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김건희 이중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 이중대도 아니야. 국짐이 아니라니까. 김건희 이중대 이 정도면은. 난 진짜 웬만하면은 방송 이외에서 사적으로 나눈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정의당은 그냥 씨를 말려야 됩니다. 정의당은 사실 민주당보다도 더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정의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앞장서서 민주당이 정의당이 하니까 우리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당 끌고 나가야 사람들이 정의당 좋아해요. 지금까지 정의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에휴. 예전에 이정희 대표 보고 들어와갖고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때 그때부터 너의 처지는 이정희를 보고 들어와서 유시민도 있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미진한 야당보다 더 강한 강성의 야성을 기대하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강성인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당 스스로 깨고 나가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마저도 내보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당 유지할 거야? 김건희가 밀어준다 그랬나? 성공이 밀어준다 그랬어? 아니면 신천지에서 일부 표를 밀어준대? 니네들한테 비례대표라도 따가지고 똑같이 그지랄하라고? 나는 진짜. 결과적으로 양쪽 측에 전부 다 배신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 180석 통해 가지고 이거 특검 간다라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여론전을 강화해 갖고 조정훈을 돌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근데 거 조정훈도 지금 기가 막히는 게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안 하면 그럴 때 특검하겠다. 대표에서 내려오면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보임 해갖고 저기 광주에 있는 누구야?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이랑 바꿔서 안 친해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칠지는 생각을 못한 거 아니야. 우리 진영 안에 최고의 지금 악랄한 박자가 조정훈인 거야. 근데 더불어 시민당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 꾸리꾸리한 애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천 과정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이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사람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응원하고 거기다 표를 줬습니다만
거기 후보들은 사실 시민들이 뽑은 후보들이었거든요. 공천한 후보들이었어요. 그 후보들은 지금 굉장히 의원 되신 분들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 이런 이 분들. 조정훈이 나중에는 국짐에 대구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그쪽은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조정훈한테 차기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될 거고 거기에 이래서- 대한 논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래서 여시제 출신은 받는 게 아니야. 맞네. 이게 여시제 출신. 여시제 출신이었네. 여시제 출신이거든. 자, 뭐 그거는 뭐 에휴. 더 탐사 얘기하고 그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전자 붙어 있는 의원들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내가 차마 지금 이름 다 밝힐 수 없는데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요. 지금 방송에서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 의지를 갖고 있는 당이라 그러면 자기 당에 대해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제대로 될 길을 가야 된다고 내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은 딸똘 뭉쳐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당원들이 누구 하나 볼 사람이 없어서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강화되면 정의당 입장에서 좀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